오연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연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 안 늦으셨습니다. 어제는. 어제는 이제 앞방송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예. 제가 뭐 고의로 늦은 건 그렇죠. 그럴 네. 뿐이 아니죠. 네, 오늘도 여전히 눈이 빨갛습니다. 예쁜 눈을 보고 싶었는데요. 병원에 가시죠. 이 정도면은. 저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있습니다. 자연 치유력. 네,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꼭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죽을 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뭔가 아파 보여가지고요. 네. 자, 3707님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나요? 요즘은 광복절에 태극기 다는 가정도 별로 없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아까 진짜 날은 더운데 네. 이 광복절 얘기 듣고 있으면 정말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인수님께서 광복절을 앞두고 뭉쳐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광복 회장에게 일본 극우 기쁨조라니요. 밥 먹다가 욕 나올 뻔. 예. 식사를 하실 땐 가능한 뉴스를 잠깐 시사를 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622님께서 내일 다만 6시부터 8시까지 식사를 하지 마시고. 저녁 식사 시간이거든요. 네. 최대한 욕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대신 욕을 해드리면서 네.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식사하실 때 시사 보지 말라는 말씀은 취소입니다. 알겠습니다. 0622님. 내일 광복절 행사에서 대통령의 축사를 기대해 봅니다. 부디 광복절에 맞지 않는 내용은 없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제발 축사 내용 좀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자, 내일 광복절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영석 관장, 일제의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송기정 선수를 언급했습니다. MBC 시선 집중에서 말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내가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답을 했지요. 자, 지금 올림픽을 하고 있다. 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일본 국적으로 출전을 해야만 했겠는가? 네. 그게 바로 나를 빼앗긴 슬픔이다. 네. 예.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뛴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SBS 라디오에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하여튼 김영식 독립기념관장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역사관이라든지 근대사에 대해서 판단이 있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특히 8.15의 의미를 찾는 이런 광복절에서는 좀 그때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여기에 독립관장으로서 논란이 빚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송기정 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사장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김영석 관장의 발언 자체는 주권을 잃어가지고 정말 송기정 선수가 그 울분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일장기를 달고 그걸 그 울분을 표현하는 송기정 선수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그걸 일본인이라고 어떤 역사관을 갖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이상하게 어떤 다른 문제들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두 일본인이었다면 독립운동한 분들은 국가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관이 그런 어떤 그거를 갖다가 주권을 잃고 그 일장기를 달고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야 했던 선수의 예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번 사고방식이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을 굳이 꼭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에 인사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왜라는 말을 묻기 시작하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 왜에 대한 답변이 너무 없어서요. 그래서 왜랑 말을 물으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념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데 이런 이념 논쟁을 일으키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일으키게 만든 인사를 왜 하셨는지 정말 한번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대답이 없네요. 그래요? 아니. 본인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봐요. 이 자리에 이 김영석이라는 인물을 인사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정부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인사를 했겠습니까? 적재적소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런 논란을 일고 있는 너무 화내고 있는 국민들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 저도 지금 허공에 대고 너무 답답하니까 제 앞에 이제 제가 앵커님밖에 답답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서로 그냥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는 인사들의 발언 논란이 사실은 정권 초기에서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예. 전문성 없는 검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뭐 노동에 있어서는 전혀 또 상관없는 예. 분들이 또 가기도 했고 또 뭐 그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노동부 장관 후보로는 노조를 적대시하고 네. 굉장히 어떤 극단의 이념을 가진 것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분이 네. 후보로 돼 있고 그러니까요. 국가 그만하게 네, 그만하죠. 네, 네. 자, 인권위원장 후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예. 시민단체에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얘기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장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도입이 되면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이런 발언들을 어떤 아카데미 강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분도 또 하필 국가인권위원장이에요. 이런 발언하는 분이. 네. 근데 차별금지법이란 게 나랑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 다름은 어떤 부분은 선택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타고난 어떤 다름이 있는 건데 네. 그 다름을 가지고 타고난 분들을 불이익을 주지 말자는 아주 단순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무슨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에요. 딱 들어봐도.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이 국가인권위원회 서로 물어볼까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너무 힘드네요. 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신념에 따라서 이 신념이 갖고 있는 이런 분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앉혔는데 또 안 후보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예. 소수자 보호를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유민주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는지 정말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다름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다양성이고 그 다름 때문에 누군가를 학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냥 사람으로 당연한 일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퍼뜨리고 이건 굉장히 극단주의자들의 생각인데 네. 이런 분이 어디 예를 들어서 네. 무슨 뭐 딴 일을 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분의 그냥 생각이니까. 네. 뭐 그런데 하필 조기축구협회 회장을 한다거나 이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걸 뭐 지금 조기축구협회 회장님들 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다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축구를 하는 게요. 급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조기축구협회 회장님들. 그러나 네. 조기축구협회 회장님이 조기축구협회 회원들한테 이런 이념을 강요만 안 하면 네, 뭐 그런 극단적인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뭐 네.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러나 이분은 국가인권위원장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이분이 이런 차별과 혐오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식도 처참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고 마찬가지 임시정부는 논리고요, 국가 또. 기능을 하지 못해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셨던 분인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오늘 봤던 기사 중에 조금 인상 깊었던 네. 게 윤 대통령과 지지율 꼴찌를 서로 다투고 있고 심지어 서로 11번이나 만났던 아주 짝꿍이죠. 기시다 총리가. 3년 만에 재선을 포기해서 예. 총선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비자금 스캔들이 있고 너무 예. 정치 불신을 초래한 책임을 내가 져야겠다. 예. 그리고 오르지 않는 지지율, 10개월 내내 20% 이상은 오르지 않는 지지율.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민당 내부에서도 퇴진 요구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걸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2년 내내 지지율이 예. 제가 찾아보니까 2년 전에 8월에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20%, 24%더라고요. 예. 지금과 전혀
비할 바가 없고 스캔들은 훨씬 더 많죠. 근데 단 하나 다른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퇴진의 목소리라든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너무 적다. 예. 이게 조금 차별이 된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는 아마 나가면서 업적으로 자랑을 할 거예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얻어낸 양보들을. 그건 아마 분명히 업적으로 자랑을 할 겁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퍼졌는데 퍼준 사람이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지지율이 바닥이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한 대통령한테 그렇게 갖다 바친 겁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 상당히 많은 양보를 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국민들의 선택받지 못하고 기시다 외면당하고 총리 인기를 올리는데도 전혀 도움을 도대체 누구를 위한 퍼주기였나? 그렇습니다. 또 물어보고 끝나는군요. 외에는 더 이상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